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양대학교 챗GPT 기초 워크샵 두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커맨드 스페이스의 구효한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사실 그 챗GPT 기초에 대한 내용도 좀 다뤘는데요. 혹시라도 두 번째 시간을 먼저 듣고 계신 분들은 지난 시간 것을 꼭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챗GPT 자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나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구성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대화가 가능하구나를 좀 알고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파트 1 챗GPT의 이해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잠깐 리뷰하고 넘어가자면 챗GPT는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기 좋아하신 노인정 어르신 같이 그럴싸한 말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굉장히 나름 괜찮게 잘한다. 다만 팩트 체크가 꼭 필요하고 내가 뭐라 그랬더라 까먹기도 하기 때문에 토큰 수를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 친구가 어떻게 프롬프트를 받아서 그 결과물을 내주는지를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렸었고요. 자, 이 친구가 아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넓은 분야에 적당히 조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제가 지난번에 예시를 들었던 게 석사급 혹은 석사 3기, 4기 정도의 그 지식 수준을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검증이 가능한 전문성이 있다면 조금 더 활용 빈도가 또 활용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챗GPT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게 실습을 조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그 사이트를 접속할 때 ai.com을 해도 똑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ai.com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로그인하거나 사인업을 하거나가 뜰 겁니다. 자,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사인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새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메일 주소를 넣고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웬만하면은 이 구글 계정으로 추가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로그인이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추가하시고요. 네. 자, 아무 이메일이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메일을 넣고서 넘어가시면 네, 인증까지 하고 나면 이 로그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글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핸드폰으로 인증하는 게 뜨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메일들이 다 인증이 되어 있어서 이 창이 넘어가지는 않는데요. 여기다가 비밀번호 입력하고 핸드폰을 입력하시면은 코드가 날라올 겁니다. 그걸로 인증을 받으시면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뭐 성별이랑 이런 개인정보 같은 것들 조금 쓰는 게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네, 기본적인 정보만 수집하는 거니까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그 여러 가지 아이디로 쓰시는 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자면 핸드폰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한 대마다 하나의 이메일만 인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계정 하나밖에 못 쓰신다는 거. 자, 다들 이렇게 가입이 되셨겠죠? 요거 이메일 가입하는 건 굉장히 뭐 1분 내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런 화면이 뜨실 거고요.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챗GPT 그 유료 버전을 $20짜리를 구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떴는데요. 자, 만약에 이거를 기본적인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쓰셨다면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대화 목록이 있기 때문에 왼쪽 목록이 있는 거고요. 자, 이런 화면이 보이시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신 겁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거 이제 뉴 챗을 누를 때마다 새로운 채팅창이 하나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채팅창이 열리면 새로운 챗 GPT랑 대화를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화 목록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목록을 전체 지우는 거 혹은 유료로 업그레이드하는 거, 뭐 다크 모드인지 라이트 모드인지 업데이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요 회색으로 옅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챗GPT 전체의 내용들이 나오는 창이고요. 밑에 있는 이 박스가 실제로 프롬프트를 쓰는 창입니다. 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이 챗GPT에 대한 그 간단한 프롬프트 예시들도 이렇게 중간에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프롬프트를 쓰는 창. 네, 그리고 왼쪽에는 대화창과 설정창.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을 일단 한번 해보고 올까요? 안녕 해야겠죠? 안녕.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뭔가를 말하면 대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응답을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챗GPT를 쓸 때, 자, 그 작성 규칙이 있습니다. 프롬프트의 그 질문을 하는 것들을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챗GPT는 우리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는 나를 처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알고 있었다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챗GPT는 우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챗GPT 쓰는데 대답이 좀 그렇던데요? 별로 안 좋던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거를 좀 간과하고서 질문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나의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 의도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데, 네, 정확하게 또 충분한 양의 정보를 주지 않았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주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주제와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만큼 이 친구가 알 수 있고,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나는 지금 논문을 쓰고 있어. 나는 지금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있어. 아니면 나는 지금 아이디어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 안건을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상황이라든지 어떤 컨텍스트, 맥락에 처해 있는지를 지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수록 나의 상황들을 굉장히 잘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규칙은 챗GPT한테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의 형태나 길이들을 정해서 미리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줄글로, 서술식으로 좀 받고 싶어. 아니면은 블랙 포인트로, 개조식으로 받고 싶어. 아니면 난 테이블, 표 형태로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거를 파이썬 코드를 원해. 이런 것들을 좀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크다운을 아시면 좀 더 유용한데요. 이제 텍스트로 내용들을 주고받다 보니 텍스트로 어떤 그 글의 형태나 양식들을 지정하는 이 마크다운 언어를 아시면 좀 더 편합니다. 근데 이제 마크다운 언어를 모르시더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설명을 해서 주면은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를 어느 정도 분량으로 뭐 300자, 뭐 300워드, 300캐릭터 이런 식으로 좀 지정할 수가 있고요. 뭐 이거는 세 가지로 요약해줘, 키워드를 뽑아줘 이런 식으로 형식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챗GPT는 조금 수학에 약해요. 숫자를 바라보는 건 좀 약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그 뭐 300자 이하 이런 것들은 좀 못 지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이 챗GPT가 나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정도는 느껴지게끔 주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규칙입니다. 이 챗GPT는 챗봇을 흉내낸 GPT를 채팅 버전으로 만들어낸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채심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음, 그 내가 뭔가를 대화를 시작해서 말을 하면 그 다음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줄이 이루어지더라도 앞에 이 내용들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 이거에 관심 있어 하면은 내가 이런 사람, 이런 관심,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 대화창에다가 이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화창을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제 맥락을 이어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기존 대화창을 이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싶을 때는 새로운 대화창을 만들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패턴들이 있다면 템플릿을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대답을 주더라. 이런 좀 좋은 결과들이 있을 때는 복사해 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이 템플릿들을 좀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크롬 확장 익스텐션을 좀 추천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긴 글 입력할 때는 그냥 엔터를 치면 입력이 되지만 쉬프트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네,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무료 모델을 사용하신다면 이 GPT 3.5 레거시 모델을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그 리즈닝과 스피드와 컨사이어스니스를 이제 좀 스펙을 주고 있는데요. 추론 능력은 뭐 3점, 뭐 응답 속도는 2점, 네, 감명성 얼마나 간결하게 주는지는 1점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유료 모델을 결제를 했다면 같은 3.5 모델도 디폴트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GPT-4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GPT 3.5의 디폴트 모델과 GPT-4는 지금 유료 서비스고요. 그 GPT 3.5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그 무료인 버전보다 조금 더 빨라요. 그 스피드가 2칸에서 5칸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굉장히 좀 체감이 될 정도로 빠르고요. 그리고 감명성도 1칸 정도 조금 살짝 슬라이트하게 증진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월 $20를 내고서 쓰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됐었었는데 그 3월 15일에 GPT-4가 발표됐어요. 그래서 GPT-4가 적용된 모델은 굉장히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좀 결과물들이 좀 더 놀랍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잘 알아듣고 잘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추론 능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네, 그 2배가 조금 안 되게 올라갔죠. 그래서 3칸에서 5칸으로 올라갔고 다만 이게 모델 패러미터가 엄청 많다 보니까 스피드 자체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스피드 자체는 좀 줄었지만 중요한 얘기나 좀 디테일한 정보들을 받아봐야 될 때는 GPT-4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빨리 작업을 해야 될 때는 GPT 3.5의 디폴트 모델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물의 차이가 나고 네, 맥락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제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이거는 또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나는 GPT-4를 써보고 싶은데 돈을 내긴 좀 싫어 하시는 분들은 빙을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엣지 브라우저 있죠. 우리가 빙은 사실은 윈도우 처음 사면은 한 번 보고 이제 안 보잖아요. 처음 디폴트 검색 엔진을 바꿔서 쓰니까. 근데 그 빙 엔진을 쓰시면은 네, 엣지 브라우저를 까신 다음에 빙 엔진을 쓰시면은 그 GPT 4.0을 쓸 수 있습니다. 빙챗이라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오픈AI 사에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같은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GPT 4.0 기술을 가지고 네, 빙에다가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챗GPT랑은 조금 다른 서비스입니다. 이게 그 물론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대화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 대화창은 종료되고 그리고 이미 내가 대화를 했던 내용들은 기록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챗GPT랑은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크롬 창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입력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네, 저는 좀 비교해 드리려고 유료 모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모델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모델이든지 아니면은 레거시 이 무료 모델하고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새로 나온 GPT-4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네, 메뉴가 뜨게 되고요. GPT-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이것도 제한이 있어요. 유료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네, 3시간마다 25개의 메시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청이나 디맨드에 따라서 그 오픈 AI사에서 이거를 좀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무료 버전 사용하시다 보면은 뭐 느린 건 둘째 치더라도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으실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동시 사용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아놓은 경우가 되겠고요. 다만 내가 만약에 챗GPT 플러스 이 유료 모델을 결제를 하셨다면 그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버가 완전 날아갔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네, 언제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실습을 위해서 좀 더 빠른 3.5 모델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입력하는 언어에 따라서 답을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숲 맛집을 소개해 줄래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한글로 입력했으니까 한글로 대답이 오죠. 서울숲 주변에는 다양한 맛집이 있지만 몇 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설명드렸지만 이게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정확한 결과를 그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더 파크 카페, 메종드 시크, 비트앤바이트 이런 그 식당들이 실제로 네, 서울숲이라고 했는데 신설동을 추천했네요. 이게 실제로 없는 식당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지식들을 읽은 다음에 언어를 하는 방법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팩트 체크가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어
저기 남산에 대해서 설명해줘 하면은 남산에 대해서 설명 좀 잘해요. 왜냐면은 그 국가 고유의 뭐 지명이라든지 어떤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라서 얘기할 때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주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남산 아래에 있는 뭐 돈가스 집을 추천해줘 하면은 물론 돈가스 집을 있는 걸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짓말로 줄 때도 있어요. 이런 돈가스, 뭐 행복 돈가스, 행운 돈가스, 막 맘대로 이름을 만들고 여기는 이런 걸 잘해요. 이렇게 막 거짓말로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만약에 이 식당을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음식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남산에다가 돈가스 집을 창업하고 싶은 사장님이라면 굉장히 다른 의미로 정보가 다가오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정보를 받고 싶은지에 따라서 네, 질문들도 바꾸셔야 되고요. 네, 이 질문들은 어, 내가 정확하게 쓰면 쓸수록 정보를 많이 주면 줄수록 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언어로 돌아오면 지금은 이제 한글로 물어봤으니까 한글로 대답을 주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줄 때는 조금 이거 정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좀 그 임팩트가 없는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영어로 주면 굉장히 잘 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롬프트 진이라고 이제 우리가 좀 영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3.5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썼을 때 좀 답답함이 조금 있긴 했었지만 4.0이 나온 이후로는 한글을 구사하는 능력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왜냐면은 이게 그 벤치마크 기술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GPT 3.5에서 사용하는 영어 스킬의 점수보다 GPT 4.0에서 쓰는 한국어 스킬 점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모델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네, 한국어도 어느 정도는 사용 가능하게끔 됐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만약에 영어로 물어봐야 되는 것들은 영어로 물어보는 게 웬만하면 다 맞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윤동주 시인과 같은 스타일로 시를 만들어줘. 아니면 뭐 아이유 노래 가사처럼 노래 가사를 써줘. 이런 말들을 만약에 물어볼 거라면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넣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적합하지 않겠죠. 만약에 내가 한국 컨텐츠가 중심이 되는 한국어로 표현된 자료를 통해서 이 친구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질 때는 말 그대로 그냥 한글을 넣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그 외에 대부분의 정보들은 영어 학습 데이터가 거의 97%에 해당하고요. 한글은 한 0.3% 굉장히 작은 수치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영어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넣게 되면 영어로 답이 나오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한글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영어로 답을 시작했으니까 영어로 답을 줬지만 한글로 넣게 되면 한글로 답을 주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자 한글로 대답을 하겠죠. 서울, 부산, 인천이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이걸 만약에 여기다가 영어로 말해줘 이렇게 하면은 대답을 영어로 줍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뭐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비슷한 속도에 비슷한 정보량이었는데요. 대답을 영어로 받는다는 거는 영어로 만들어진 문서를 참고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간단한 설명을 더해줘. 자, 제가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세 개를 말해줬다라는 그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간단한 설명을 더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네 서울과 부산과 네 인천에 대한 블랙 그 넘버드 블랙 리스트와 설명을 주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데이터를 받아내는 포맷들을 변환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나는 계속 한글을 쓰고 싶은데 답변은 계속 영어로 받고 싶어. 그러면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를 두 개 더 추가해줘라고 한 다음에 대답은 부탁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도시를 추가해달라고 했으니까 대구라는 걸 추천해주고 대답도 영어로 나왔죠.
이렇게 뭔가 제가 쓸 때마다 그냥 정보들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는 영어로 대답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영어로 대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명령을 했다면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간단한 사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질문하는 것이 좀 좋기 때문에 영어로 쓰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좀 더 편하죠. 이걸 좀 더 쉽게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크롬 익스텐션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크롬을 쓰시는 게 좋아요, 브라우저를. 자, 여기 퍼즐 모양을 누르시면 익스텐션이 뜹니다. 여기 매니지 익스텐션을 누르시면 이렇게 익스텐션을 설정하는 창이 뜨는데요. 깔려있는 익스텐션들을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새로 설치할 거니까 크롬 웹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자, 크롬 웹스토어 들어가면 여기다가 검색을 하나 할 거예요. 프롬프트 지니. 자, 프롬프트 지니를 검색하면 이 녹색 아이콘에 자동 번역기 나온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삭제가 뜨는 거고, 여러분들 혹시 안 깔려 있다면 이거를 추가를 하십시오. 그럼 굉장히 좋은 번역기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션에 들어가면 아마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프롬프트 진이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아마 깔면은 바로 체크가 될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돌아와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건데요. 요거를 이제 새로 고침, 주소창을 새로 고침하거나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창이 생겼는데 아까 전이랑 좀 다르죠. 자동 번역이라는 아이콘이 생기고 번역 미리 보기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밑에 레이아웃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프롬프트 진위를 깔면 좋은 점이 질문을 할 때 프롬프트 자체가 토큰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료 버전은 2048 토큰인데요. 2000 정도 토큰이니까 단어 수로 치면은 한 1500자, 1400, 1500자 정도의 영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토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많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최대한 질문을 간결하고 요약해서 넣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내가 한글로 넣고서 그냥 결과를 받아버리면 챗GPT 자체에서 이거를 한영 번역하고 영한 다시 번역해주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그것들도 또 토큰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토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외부 번역기를 쓰는 게 좋은데요. 이 프롬프트 진이라는 거는 외부에 있는 번역기를 사용해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구글 번역 API를 사용해서 번역을 해주는데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경영대학 교수야.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줘. 근데 언어 모델과 분석 과목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게 어떤 말을 하든지 좀 자연스러운 그냥 자연어처럼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입력하면은 한글로 들어간 대답이 나오겠지만 요 자동 번역을 켜주게 되면요. 네, 여기 활성화가 됐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한글 프롬프트를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영어로 대답을 받기 때문에 챗GPT 상에서는 영어와 영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고 이 결과물도 또 영어를 한글로 다시 번역해 주거든요. 이거는 이제 외부에 있는 구글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챗GPT한테 로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영어로도 결과가 나왔지만 좀 더 보기 위해서 비즈니스 스쿨 4학기 동안의 커리큘럼을 줬어요. 근데 이제 4학기 동안 커리큘럼을 지금 1, 2, 3, 4, 5로 줬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각 학기마다 자,
4개 학기를 나눠서 커리큘럼 정리해줘. 각 학기마다 10개 과목을 뭐 개설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번역이 들어갈 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공하는 기능이 이 번역 미리 보기입니다. 저는 이제 맥이어서 커맨드 엔터라고 뜨는데요. 여러분들 컨트롤 엔터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네, 방금 썼던 말에 대한 영어 번역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네, 그 방금 전에 제가 그냥 뭐 별다른 수정 없이 입력을 했지만 번역 결과를 미리 본 다음에 요건 요 표현이 아니었어라고 하시면은 좀 수정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내 학기 동안에 그 커리큘럼을 짜달라고 했었고 과목명들을 정해달라고 했더니 네, 10개씩 제가 10개씩 요청했죠. 네, 10개씩 잘 요청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런 거를 결과를 표로 만들어줘. 네. 그래서 지금 학기별로 어떤 커리큘럼이 있었는지 그 학기별로 1학기에 어떤 과목, 2학기 때 어떤 과목, 3학기 때 어떤 과목을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자, 이번에는 좀 더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챗GPT가 주는 결과물들이 이 정도는 사람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더 빨리 찾아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적절한 시간 내에 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네, 굉장히 유명했던 그 예시였는데요. 지금 신데렐라의 그 플롯을 설명해봐. 근데 이제 문장으로 설명하는데 각각의 문장들은 네, 알파벳 A부터 Z까지 시작을 하게 하고 네, 반복되는 말 없이 한번 해줘봐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신데렐라 이야기를 요약을 하는데 A부터 Z까지 삼행시처럼 네, 알파벳별로 시작하라고 한번 명령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은 A, B, C, D 순서대로 신데렐라의 스토리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다들 영어를 잘하시니까 해석이 되시겠지만 번역기를 좀 쓰는 게 좋기 때문에 네, 한번 이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신데렐라가 우아하게 춤을 추고 요정 데모가 도와주고 즐거운 항구로 초대하고 마법처럼 사랑하고 고귀한 왕자 퀘스트, 왕실, 계모가 훼손을 시도하고 용감하게 승리하고 외국인 혐오증이 사라진 어제를 가정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너무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수행을 했다라면 오랫동안 걸릴 일들 혹은 굉장히 머리가 아플 일들을 챗GPT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번역기는 디플이라는 번역기인데요. 네, 우리가 그 한글로 물어보고 답을 할 때는 그 구글 API를 쓴 자동 번역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좀 정확한 문장을 질문해야 되고 정확한 답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외부에 있는 번역기를 한번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파고 제일 많이 쓰죠. 파파고 먼저 쓰고 그리고 구글도 쓰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디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딥L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 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시면 되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AI 그 딥러닝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번역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엄밀하고 좀 문법적인 완성도를 위해서는 구글 번역기를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뭐 인터넷 용어라든지 한국말들의 좀 자연스러움들을 번역을 정확하게 하길 원하시면 파파고 근데 이제 그 디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의역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파고로 번역했을 때도 존댓말했다가 반말했다가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었는데 디플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해줍니다. 요거 한번 번역 한번 해볼게요. 다시 위에 질문을 한번 번역해 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른쪽에 번역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를 좀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요거 만약에 줄거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줄거리가 아니라 나는 이거를 말 그대로 그냥 플롯이라고 하고 싶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문장이 아니라 뭐 반복되는 글자 없이 이런 식으로 번역 결과들도 바꿀 수 있는 게 또 디플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이나 그 의도를 정확하게 번역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나는 한양대학교에서 챗 GPT 워크샵을 진행했어. 이 수업이 재밌다고 느껴진 학생들과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논의했어. 이렇게 한번 그냥 가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여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그냥 엔터 쓰면 들어가지만 쉬프트 엔터 쓰면 이렇게 문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데렐라 이야기 지워주고 이 이야기로 한번 좀 말해줘 라고 한번 명령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한양대에서 지금 챗GPT 워크샵을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아까 전과 동일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명령을 넣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다들 영어 번역이 편하시지만 번역기를 한번 사용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혁신적인 여정, 언어적 숙달, 새로운 기회, 퀘스트 제시. 퀘스트는 아까 전에 똑같이 썼네요. 놀랍도록 뻗어나가는 재능, 다재다능한 워크샵, 열성적인 젊은이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밝은 챗GPT, 부지런한 열망의 미래 세대. 지금은 이제 A부터 Z까지 단어들을 한정했기 때문에 나름 좀 문장 구조를 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넣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는 챗GPT를 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익스텐션들을 좀 깔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만약에 프롬프트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정말 간단한 답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좋은 답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연구하고 고민했는지를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이런 자료들도 좀 볼 수 있게 다음 시간에 한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